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있습니다. 더더욱이 직장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AI가 모든 직장을 점점 파괴하고 있다는데, 무엇으로 돈을 벌고 살아야 될지 걱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쭉 그 AI와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AI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ETF,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AI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규모 실업이 온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놀라울 만큼 편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AI를 모르면 밥벌이는 정말 끝나는 것일까요? AI 왕초보에게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돈 버는 길은 점점 더 어렵기만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는요, AI 시대에 살아남고 오히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 이런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AI도 뭔가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제대로 운행되는 건 아니죠. 자동차한테 무엇을 줘야 되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자동차는 휘발유를 받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지 운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더 먼 곳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한 것이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개념을 아시면 AI 시대에 어떤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AI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동차가 AI라고 하면 휘발유는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게 휘발유죠. AI를 움직이게 하는 게 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실행하기 위해서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전원 플러그에 꽂고 전기가 연결돼야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의 먹거리는 바로 전기다. 그리고 AI의 고속도로와 같은 것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AI가 그냥 컴퓨터 하나에 있는 어떤 CPU만 가지고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AI 관련된 업체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고 또 계속 학습돼서 정보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돼서 우리한테 AI 서비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 AI고 휘발유에 해당하는 것이 전기고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기입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AI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는 것처럼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AI도 활용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AI 성장 속도를 결정시키는 것은 바로 전기다. 여러분들 AI 관련하면 반도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기가 없으면 AI 자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AI를 그런 활용하는 기업체들은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MS의 오픈 AI 아시죠? 거기 데이터 센터 하루 전력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은 6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 하루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전력을 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글 AI 클라우드 센터에서는 원전 한 기 전력량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 AI는 그래서 전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AI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전력량이 한 1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은 AI가 생기면서 AI가 점점 범용화되면서 100 정도가 아니라 1000, 만 이렇게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SK와 아마존 웹 서비스가 협력해서 동부가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울산에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1기가와트급이라고 하는데요. 1기가와트급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8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고요. 오픈 AI가 전남 지역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성장은 반도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력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도 전력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은 결국 전력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력은 이제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니라 투자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 ETF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TF 중에서도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가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라는 ETF도 있고요. 하나로 전력 설비 투자라는 ETF도 있고,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라는 ETF도 있는데, 요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지역이 미국입니다. 코덱스 ETF하고 하나로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그 전력 인프라 ETF인데, 미국 AI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주로 투자된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라는 또 미국에 투자하는 코덱스 ETF도 있고요.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라고 해서 글로벌 전력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그 중에 하나를 봤더니 여러분 표에서 보다시피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한 2배가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가 올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를 구동시키는데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기존에 보통 컴퓨터 구동할 때 1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은 AI는 1000, 만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전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재까지는 전기를 보는 관점이 국민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라는 관점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AI의 핵심 자산으로서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성격도 과거의 전기는 저성장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고성장 산업이다. 특히 전력망과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ESS와 관련된 회사. ESS가 뭐냐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HVDC라는 것은 고압 직류 송전의 약자인데요. 전력을 먼 거리로 효율적으로 보내는 그런 송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교류로 보냈기 때문에 열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 송전하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이 HVDC로 직류를 보내면은 손실이 훨씬 적고 수백 수천 킬로의 장거리 해저 케이블 대용량 송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회사들이 좀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리고 산업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공기업 중심으로 전기가 활용되어 있지만은 향후에는 민간 글로벌 자본이 참여하는 투자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 기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전기하면 한국전력이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전력망이나 ESS나 HVDC와 관련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하나솔루션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점점 더 유망해지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주식의 주가를 봤더니 최근에 한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한 3, 40만 원 하는 게 한 7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기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바로 AI 때문입니다. AI가 전기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 전기 인프라와 관련된 ETF가 앞으로도 점점 더 유망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진 것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요, 냉각과 저장의 승부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AI의 체온을 낮추는 기술이거든요. AI 인프라는 크게 보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전기를 만드는 발전과 관련된 에너지 쪽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풍력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거 관련된 회사들이 AI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4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것을 배터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온도 관리에서 배터리가 과부하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열을 냉각시키는 거. 냉각과 관련된 회사들. 배터리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각시키는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전력을 이제 어디로 옮겨갈 때는 어떤 전선을 통해서 옮겨갈 때는 사실 손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ESS라는 어떤 저장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큰 손실 없이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AI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냉각이 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정보가 있고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열이 많이 납니다.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면 머리에 열 나는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에서 또 일을 많이 하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냉각시키는 것이, 열나지 않게, 너무 열이 나면 폭발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냉각시키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냉각 장치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AI 서비스도 결과적으로 이런 냉각과 저장 장치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냉각과 저장이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AI 챗GPT를 쓰고 있는데 챗GPT가 갑자기 다운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장은 에너지 섹터, 그다음 ESS 부분, 그다음 데이터 센터를 잇는 전력망 전체에 걸쳐서 작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또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돼서 관심 가져야 할 한국 기업, 미국 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AI 자체도 중요하지만 AI를 생존시키게 하는, AI를 살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군이 한 4개의 기업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AI의 기반공사팀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AI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력, 그다음 그리드, 컴퓨팅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회사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는 뭐 HBM 패키징, 파운드리 축, 그다음 AI 메모리 관련된 회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이면서 또 세계 반도체 부분 1위의 회사이기도 하죠. HK 하이닉스는 HBM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삼성전자보다 HBM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뭐 성과를 잘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대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HVDC 장비로 송전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변전, HVDC, 뭐 케이블 체인 송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2차 전지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2차 전지는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테마가 AI로 바뀌었습니다. 이 AI에서도 이런 ESS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런 AI 시대의 기본 인프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그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차세대 유망 팀, 뭐 이런 거라고 한번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 로봇, 자율주행 등 신성장 섹터가 또 이런 AI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에너지의 핵심 공급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SS와 관련된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물리적인 AI가 적용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그룹,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회사들도 자율 휴머노이드 생태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AI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보안 블록체인 팀. 사실은 AI와 관련돼서 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요.
보안입니다. 보안. AI에서는 나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로 미국 기업들입니다. 미국 기업들, 뭐 코인베이스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한방 터질 만한 그런 회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은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불확실성도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한국 기업은 AI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I 산업의 뼈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AI 산업의 전깃줄을 깔고 있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그런 전깃줄이 깔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AI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I의 성능을 높이는 나라가 바로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 기업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균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산업을 움직이는 건 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가 있어야지 AI가 돌아가고요. 통전망이 있어야지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고요. ESS가 있어야지 AI는 밤에도 일할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부자는요, 전깃줄을 잡는 사람, 전력 인프라를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ETF를 좀 관심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AI는 전기를 먹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AI가 굉장히 사회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도 굉장히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생각을 AI 관점에서 어떤 것이 AI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AI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을 AI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AI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